주택수 산정 방법, 산정 기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할 건데,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은 법이 좀 바뀐 것도 좀 있어요. 약간 완화했죠. 그래서 이 완화한 내용도 좀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주택수 산정하는 부분은 그 좀 중요한 게 일단 집을 이제 취득을 한단 말이죠. 뭐 취득을 할 때 자기 집, 주택이 자기 집이 실제 주택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가표준액이 뭐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실제로 상담 받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일단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봐야겠죠. 지방세법 시행령을 좀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그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조 4에 이제 이 28조 4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좀 길죠. 이렇게 쭉 이제 길고 그 보다 보면은 요게 이제 신설이 이렇게 이제 2024년도 뭐 5월 28일 이렇게 이제 뭐 수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바뀌었단 말이죠. 요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내용이 중과입니다. 중과. 이 내용이 이제 중과 부분인데 어떻게 중과를 할 것이냐? 요 내용 부분이 이제 중과되는데 세율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1세대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뭐 이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얘기 중에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항하고 2항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6항이 좀 중요해요. 6항.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 따라서 1세대 주택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요 각목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택 이 과목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요거 해당되는 주택 산정일 현재 주택 시가 표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밑에서 보면은 그 6항이죠, 6항. 요 6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각목에 해당되는 주택인데 28조 2의 1호가 뭐냐? 위에서 보면 요겁니다. 법 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이런 주택을 주택에서 중과세 대상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뜨죠.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이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내용이 좀 많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무슨 뭐 그 노인 복지 시설 같은 거 이런 주택들은 뭐 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니까 뭐 요건이 해당되는 내용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뭐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로서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때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이나 조합원 인적권이나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한다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고 이게 좀 일반인들이 잘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지만 주택수 산정일 현재라는 거는 이제 주택을 샀을 때 뭔가 주택을 사거나 할 때 이제 뭐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택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 산정하는 그 시점에서 따른 요거 법사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쭉 긴 내용이 있는데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세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인 거고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 이하인 뭐 부속 토지 뭐 이런 것들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도 배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7 여기 이제 아까 한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7호부터 여기 7호부터 여기 7호 그 다음에 8호 요 9호 요거는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서 2026년도 12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요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뭐 사항,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28조 제4항, 제4의 제2항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6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한시법이라는 뜻인데, 이거 살짝 완화한 법이에요. 그냥 법을 좀 완화했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좀 활성화 안 되고 있니까 그때 당시 완화했던 걸 기억하는데 2024년도 1월 10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이에요. 여기 사용 승인. 이게 중요한데 분양 공고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 승인을 받거든요. 이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예요. 이게 크지는 않거든요.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요 요건이 이제 엔드입니다. 엔드 이하이고 그다음에 취득 당시에 이제 분양 금액을 의미하는 건데. 취득 당시 가액이 이제 3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도 1월 10일부터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유상 승계 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의미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뭐 3억 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6억 원 이하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항상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그 임대 등록을 하고 하는 임대사업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제 보통 2달로 표현하는데 60일 이내에 민간 임대 등록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제5조 이거에 따라서 그 임대 등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 아닌 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같은 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택으로 등록할 것, 이 요건이 되는 오피스텔 요런 거를 이제 배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시법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지나면 이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자, 근데 이 주택수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 이 결론은 그 취득세를 낼 때 이 중과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득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잠깐 보여드리면 취득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취득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바뀌고 3주택자에 따라서 바뀌고,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금액이 확 올라가죠. 뭐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사게 되면은 6억 원 이하인,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이가 좀 1%에 1%,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지방 뭐 농어촌 특별세가 0.2%에다가 지방세 0.1%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6에서 9억까지는 이런 이제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에서 2.9, 뭐 2.9999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3억 원 이상, 그러니까 9억 원 이상은 이제 고가주택이죠. 어떻게 보면 12억이 법에서는 12억이 그 고가주택인데, 그 9억 원 이상은 그냥 3%로 봅니다. 3% 취득세.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2주택자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냐, 조정대상 외의 지역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고 8.6%더 되겠죠? 8%에다가 0.6에다 0.4니까 거의 9% 정도 되겠네요. 3주택자는 뭐 12%가 넘는 거고. 자, 이 그 주택수,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그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주택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특히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오피스텔을 등기하는 시점에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받고, 그러니까 부가세를 받고 들어오는 일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무조건 배제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그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 그건 뭐 당연히 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과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되기도 하고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